수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보시죠. 네, 이어서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첫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85일 만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머리는 하얗게 새고 다소 좀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수형 생활이 80일가량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일단 머리는 이발은 했지만 염색이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체중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나름 수형 생활이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은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내란 관련된 재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전혀 응하지 않던 윤석열 피고인이 이 재판 본인의 석방과 관련된 공판에만 출석하는 모습 보기에 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법의 절차를 선별적으로 본인이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만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결국에 사법행정, 법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러한 모습이 결국 비상계엄 내란을 초래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일단 수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약간 병색이 있어 보여요.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그 변호인 등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예. 당뇨병, 합병증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눈 시력도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 얼굴 보면 이제 그냥 단순히 전체적으로 체중이 빠진 게 아니고 어깨 부분부터 그 이 목, 얼굴 등을 보면 약간의 병색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그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는 나가지 않느냐. 그때도 두 번 이상 나갔다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걸석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 좀 가진 분들이 많이 안 나갔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나가셨잖아요. 수사.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수사 많이 안 나갔잖아요. 재판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끼리의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공방인 것이지 피고인의 권리나 의무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사라는 것이 물론 의무적 성격도 있지만 내가 가장 처벌 그 가능성이 낮은 방어 방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공인으로서 이제 떳떳하게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기본적인 본인들 변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있겠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보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실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컸죠. 사실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물론 서면 조사나 아니면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근데 굳이 끌어내고 그 시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간에 아쉬움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조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재판에 잘 협조적이지 않다가 어제 나온 건 이제 보석 심파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게 없었다면 나왔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왔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석 것이다. 신문에 직접 출정을 해서 재판장께 호소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근데 또 하나는 첫 길이기 때문에 인정신문이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첫 기일 날은 반드시 나와서 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꼭 나온 것 같고 물론 이제 보석 신문에서 재판장에게 직접 호소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후의 재판도 내란숙의 혐의와는 약간 다른 혐의의 재판이기 때문에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의 재판은 이제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거기에 대한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재판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을 무조건 것이다.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소 좀 수척해진 이 달라진 모습을 과연 지지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빠르게 특검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강조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덕에 예의를 갖추고 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이제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도 함께 보셨는데 많은 지지자들의 표정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응답이 있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간혹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무고하게 사법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본 장면조차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탄핵 심판 때도 보면 누가 봐도 발언 자체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공판과 보석 신문 절차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의 어떤 근거나 논리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법조인이었고 쟁쟁한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앞뒤 모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저렇게 전한길 씨 등 지지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본인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네. 이걸 겁니다. 아마 일부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발언도 그런 목적일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런데 지금 재판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판기일에 법원을 찾는 지지자 인원도 현저히 줄고 있고요. 예.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호개인을 외치는 분들이 물론 국민의힘 이 집회는 일부 계시긴 하지만 네.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본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마지막 어떤 기회 내지는 이걸로 삼고 계속 그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서 법적, 사법적 판단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착각일 겁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지지자들이 그런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어느 정도 지지층의 결집을 좀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글쎄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전한길 씨의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그 포인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의 어떤 시청자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의사 교류 하에 낸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 갖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참석의 의미를 뭐 새롭게 부여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일단 예. 첫 재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재판이라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또 보석 재판이라 나가서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공통된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특히 이 재판에서는 정치적인 의미 부여하거나 어떤 지지자를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내는 자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현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백대원 부장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장 뭐 지지층이 결집하거나 뭐 이런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지지층의 보세요? 결집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내란수계 혐의는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상당히 그 판단의 여지가 많은 거지만 이 예. 부분은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다퉈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35부에서 하고 있는 이 재판은 법률적인 어떤 그 쟁점을 끌어내고 거기에 네. 대해서 본인들의 설득력 있는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약간 좀 다른 국면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과연 직접 좀 발언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직접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공개된 재판 내용 중에서 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직접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로 폐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문서로 볼 수도 없다. 즉 본인은 이 부분에서 좀 책임이 자유롭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 부분 역시도 진행 탄핵 심판 때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 탄핵 심판 때도 보면 국회 계엄군 투입 그 과정이라든가 그 책임과 관련해서 현장 지휘관 책임으로 다 떠넘겼습니다. 네. 그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뭔가 책임을 떠넘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질책했다, 예. 나무랬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나는 그때 지적했는데 예. 내 하급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계엄 사후 문건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하고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득한 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네네. 그 과정이 12월 7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이 모든 국법상 행위에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이 법률적 하자, 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거였고 이게 대통령 승인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대통령이 알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특검이 다 확보돼 있고 아마 증거로도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고 대략 저런 식으로 강의구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네. 이 둘이 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사건에서는 이건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만약 죄가 되더라도 이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예. 하급자들이 알아서 한 행위다. 이런 취지의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주장처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하급자들의 일일 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거는 사실 두 행위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게 한 장짜리거든요. 예. 뭐 이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국방장관하고 한덕수 총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제 사인이 되는 네. 그런 문서가 표지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예. 이런 문서로 이제 추가 작성됐다는 부분인데 네. 일단 현재의 재판 과정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건 사후 부서이기 때문에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작성 자체에 대한 악유는 크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폐기 관련돼서 그러니까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폐기가 되거든요 이게. 폐기가 되는데 폐기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이 스스로 진술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래 국무회의가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이거 굳이 네. 작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폐기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다툼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폐기 지시를 한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대통령께 이거를 보고했는지 동의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예. 여기와 관련된 약간의 사실관계가 지금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떠넘긴다라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한덕수 총리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 떠넘기고 한다는 이 시각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강희구 부속실장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거 한 총리가 폐기하라는데요? 폐기할까요?라고 승인을 구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보고를 했는 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언론에 따르면 강희구 부속실장은 보고했다고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관계 확정 단계에서 예.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신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승인받은 건지 지시받은 건지 예. 또는 보고받았다면 이 보고받은 만 갖고 과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쟁점인 것이에요. 여러 부분을 좀 다퉈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됩니다.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마치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떠넘긴다. 이거는 이전에 이미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 과정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그거는 예. 안 맞는 프레임이죠. 이후에 이제 재판 이후에 비공개로는 보석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재판관이 재판에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구속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기가 힘들다. 풀어주면, 그러니까 보석을 해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를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8분 동안이나 이제 보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속 상태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공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데 예. 석방하면 출석하겠습니까? 그 말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히려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충실히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이제 취사 선택한 것이고요. 실제 보석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이나 수사에 응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기소된 5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네. 아까 아니라고 부정을 하셨지만 다른 제3자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석방이 될 경우에 성실히 출석하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그 출석을 할지 말지 문제와 함께 지금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러니까 사건 관계일에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석방 자체가 보석을 허가하는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향후에 과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잘 출석했으니 이번에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예. 지금 며칠간에 보였던 태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그 체포영장 역시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단 한 번도 응하지 않는 태도를 봤을 때 석방이 된다고 해서 법원 공판에 성실히 응하리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석방을 허가해줄 가능성도 별로 없다. 보석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한 전 그 텍스트를 전부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저 부분은 마치 내가 협조 의지의 표현은 아니에요. 내가 협조할 생각이 있다 없다. 나를 풀어주면 내가 협조할 생각이 있고 예. 풀어주지 않으면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나의 현재 상황이 건강 상태나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가 네. 이렇게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을 출정하기 힘들다. 이거를 호소한 거고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불구속 상태를 해주면 내가 나가볼게.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느 누가 감히 재판장 예.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아마 이제 이 기사화되면서 그 강조한 점이 달라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 네. 어쨌든 현재 그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속 재판 받는데 그러면 당신만 저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구체적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본인이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현재 그러한 정신상 그 건강 상태인지를 재판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서 네. 보석 사유 삼을지 여부는 그런 이제 재판장의 고유 재량인 것이죠. 예. 아까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랜만에 모습 드러냈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셨었잖아요. 재판부도 혹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보석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실제 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보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보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물론 이제 구속집행정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예. 보석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보석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이 저렇게 재판부나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예. 재판장이 보석을 결정하기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쉽게 그렇게. 보석 허가를 내리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만약 객관적 상황이 보석에 적당하다. 이게 필요적 예. 보석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받고 있는 해당 법정형에 따르면 필요적 보석 사유지만 물론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보석 사유에 대한 재판장의 재량이 있지만 사실 정치 상황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아까 공개된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목소리에 힘이 없는 태도를 좀 보였는데요. 네. 실제 보석 신문 과정에서는 전혀 달랐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본인의 이 기소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고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다 이런 평가를 예, 했습니다. 특검 기소에 그리고 대해서. 목소리도 굉장히 힘주어서 18분 동안이나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기 어렵거나 수용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마 재판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구치소나 아니면 외부 진료기관을 통한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지 예. 저렇게 외관상 좀 다소 수척해 보인다의 정도를 가지고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도 표현을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을 예.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도 굳이 왜 썼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예. 외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대표 시절에 단식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갔잖아요. 그때 물론 그 당시 영장 실질 전담 판사가 건강 문제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거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된다. 그러나 뭐 피고인의 방어권을 뺐을 정도의 이 정도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그때 단식을 오래 하시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받았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시적인 본인의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예. 뭐 보석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 아니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만약에 보석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재판 협조 안 하게 될까요? 뭐 재판장에서 모습 못 보는 겁니까? 그런 취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 그랬고요. 출석해서 진술을 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직접 펼친다고 해서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제 그 공개 재판 과정에서 계엄 사업 문건 관련된 발언도 예. 지금 공소장 기재 사실 또 관련돼서 특검이 제출할 증거에 사실 정면으로 배치될 겁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관련돼서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 강희구 부속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 관련 진술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같이 직접 진술을 하면 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 진술로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계속 줄 가능성이 있고 네. 본인도 뭐 지금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이랄 것보다 불출석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식의 시간을 지연하면서 예. 구속 기한을 도과시키는 게 1차적 목표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부인하면서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거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판할 때마다 중계를 만약에 허가하게 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 상당히 그거는
그러니까 나온 증인들의 경우에요. 예. 심지어는 그 새로운 그 개정안에 보면 비식별표리 개인 정보, 예. 그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삭제하는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증인들은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비공개로 어떤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힘이 있는 발언했느냐 없느냐, 네. 목소리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건강 상태까지 이렇게 추단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예. 막말로 그 본인은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인데 내가 불구속받기 위해서 그 자리 재판장께 젖먹던 힘까지 호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식의 이제 억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35부의 부장이 이걸 허가하지 않는다고 보겠지만 예. 만약 허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중개 여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지 여부를 가를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개 안 한다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이 기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다툴 확률이 좀 높고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그 당시에 진술했던 사람과 본인의 경험과 다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수개 혐의 재판과는 달리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더 크다. 그래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선요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신분으로는 법정에 처음으로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전직 영부인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서 계속 이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판에 나온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잠깐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역사적 불행이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중대 비위 또 대통령은 내란 사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집권 기간 내내 또 그 이전의 주가 조작이란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법원이나 특검은 향후 남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국민적 요구일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역시 최초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직위원 재판부는 이 호송이나 입정 절차까지도 비공개하는 등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생각보다 김건희 씨는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과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구속 이후에 출정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췌해하고 힘들었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요. 꽤 여유 있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금 수사받고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기소된 이 범죄 사실 관련해서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무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현실 인식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깨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전히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지금 기소된 내용은 특검에 의해서 잘못된 기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판에 꽤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툼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은 이제 대법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본인이 실제 공모했는지 여부 또는 그 주가 부양에
이런 사실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예. 알고도 본인이 이제 가공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의 쟁점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이게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인데 예. 이 부분도 그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받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예. 부분도 좀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진법사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네. 이 금품 등 이 부분은 지금 알선수재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알선수재에서 뇌물로 공소장 변경이 될 가능성 거의 100%라고 봅니다. 특검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예. 현재 기소는 그렇게 해놨지만 이 부분도 실제 그 건진법사가 이 부분 김건희 여사한테 건네줬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예. 이건 유죄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걸이 등이 건진법사까지 흘러온 것은 이건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건진법사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는지는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이 혐의가 인정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진법사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 그 금품 등 고가의 목걸이 등이 건네갔다. 이것이 일단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지만 예. 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을 뇌물로 할지 알선수재로 할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할지 그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 예. 현재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특검이. 건진법사가 어떻게 나중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다툴 만한 사건들이라고 보는 거죠. 예. 한편 특검에서는요, 김 여사가 종묘 누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하였고 여전히 김 여사 종묘 사적 사용 인정하는 입장이실까요? 일단 오늘 가서 저희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신 건지? 네, 이제 일단 사실 좀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조사에 일단 제가 일단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혹시 김 여사 방문 죄송합니다. 전달받고 개방 결정하신 게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 종묘가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사용을 하려면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있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적 유용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김 여사 측에서는 그 외국 손님이 사실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해준 손님이었다. 이거는 외교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사적 유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예. 보면요, 실제 사적 공간으로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즐기려고 한 의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거기에 음식물이라든가 준비 과정을 세팅하거나 이런 거는 도저히 그 문화유산 시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네. 공식적인 행사였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 담당자들에 의해서 제지되었어야 될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 한 번에 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왕처럼 행세하고 싶은 욕망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추천한 분은 과연 국가의 어떤 유산 관리의 이 규정이나 법질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의 변명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고, 특검 수사 결과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저희가 밝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국능 관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가적 행사의 경우에는 국능 본부장의 허가 없이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허가 없이 활용했다는 건지 아니면 국능 본부장의 사용 허가를 받고서 했는데 그 사적으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지 예. 이걸 먼저 이제 특검이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허가 없이 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허가 이시
국능본부장의 허가를 받고 사용했는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거라면 이건 위법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예. 예를 들면 허가 과정에서 어떤 뭐 압력을 가했다. 그럼 뭐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령 적용을 어떻게 할지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과연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물론 하다가 인지된 사건은 할 수 있지만 예. 관련 범죄와 관련된 인지 사건인 것이지 예. 무작정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야 이거 수사 범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넓혀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인지하면 다 할 수 있다면 국회에 그런 입법 청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범위 문제,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게 과연 허가 없이 한 것인지 네. 허가 과정에 어떤 월권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 허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허가가 있었어도 이게 국가 행사로 볼 수 있는 거냐 사적 만남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해준 손님이 왔다. 이 부분은 외교 행사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컨대 사적 외교 만남으로 행사라고 봐야 주장하는 이유가 예. 외교 행사의 경우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허가 이시 사용한 상황에서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보면 굳이 이거 사적인 친분 유지 아니야? 이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의 점이라면 예. 그럼 만약에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을 허위로 사용 허가서를 냈어요. 그럼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2023년 10월 4일 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의 차담회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금거부기를 전달한 맞습니다. 것으로 또 의심을 받고 금거부기를 있는 전달한 분이죠. 예. 그때의 명목은 뭐였냐면 공사 상황 점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 공사 상황을 점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종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초대해서 차담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둘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네. 종묘를 이런 방식으로 사적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일부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게 이런 행위가 맞다면 법적 처벌 조항이 있고 그 법적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나서야 되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위법 여부를 떠나서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하고 차담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 부적절하죠. 예. 그럼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관계 확인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러서 얘기하면 될 것을 저렇게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 범위인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수사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